안녕하세요. 10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길 그래핀, 모기업은 9길 제지. 우선은 국내 시장보다는 이번 주와 특히 다음 주 10월 경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9길 그래핀, 9길 제지는 다음 달 11월 29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2년 반 만에 기업 설명회를 여의도에서 실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 있는 그러한 IR이라고 볼 것이고요. 과거에는 2년, 3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차원으로 이렇게 언론의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빈번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 장비가 이제 2020년, 21년 들여오면서 점차적으로 연구에 매진을 하면서 드문드문,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실망감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한 보물 같은 그러한 기술력, 그러한 정보들이 2년 반 만에 2020년 4월 27일 이후,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다시 9길 제지의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주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다음 달 11월 29일,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월 달에 증시는 미국 증시 또는 유럽의 증시,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새벽 5시에 마감을 한 미국장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유럽 시장 역시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10월에 3분기의 실적 발표들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MD는 실적을 경고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31% 정도의 감소했다라고 하는 실적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9월 고용이 26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반면에 그럼에도 실업률은 되레 3.5%로 되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방준비제도에는 강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금 3.9%대로 그 4%에 육박하는 정도로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율 역시, 원달러 환율 역시도 1,400원대에서 굳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경기 위축,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재편이 되겠지만, 어쨌건 금융시장, 또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달 뒤는 12월에 시장에 세금에 관련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4분기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10월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 9길 제지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면 2,000원 하락하도 투매가 분명히 나올 법도 한 그러한 상황이 기분이 들고, 점점 이런 쓰나미처럼 무서운 일이 조금 더 강한 압박, 매도, 투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선은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 AI용의 칩이 대중국에 수출 통제한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와 SK는 별도 심사를 받는다라고 그러고요.
따라서 7일 간밤에 미국 상무부의 발표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이 시간에는 간밤에 미국 소식 그리고 유럽의 증시의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슈퍼컴퓨터 칩에 파웨이식의 미국 제재가 진행이 된다. 미국의 안보와 외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했고요. 중국 기업엔 장비 수출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발표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본격 견제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현재 반도체의 기술력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 낮은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태동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꺾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슈퍼컴퓨터용의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파웨이식의 제재를 포함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는 미국의 반도체의 장악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상무부는 7일 현지 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인 수출 통제 그리고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상무부는 2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에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거의 반도체 대부분이다 D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핀팩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중국 내 생산시설이 있으면서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현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당장 타격이 크지 않더라도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난 3분기에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31.7%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실적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또 언론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내년 중반,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의 공급 수요가 또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까지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 미국의 현지 시간 6일자에 10월 6일자에 IMF 총재는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고 내년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은 3%를 하회한 2.9%로 또다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 예측치는 3.2% 유지하겠지만 내년도에는 3%대를 하향하는 것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코로나19, 전쟁, 기후재앙 충격, 전망이 어둡고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다. 5년간 생산량이 5,614조 원이 감소할 것이다. 경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또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IMF 총재의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 주 보다는 다음 주에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새벽녘에 글로벌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위치와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고용, 실업률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는 3만 선이 무너진 630포인트, 29,2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11%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는 3.8% 420포인트, 그래서 16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2.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상황을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본다라면 전저점의 부근을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1500포인트와 10,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하방으로 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IMF 총재의 세계경제 포럼에서의 그러한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암담함을 이렇게 발표를 할 적에 훨씬 더 지수 조정은 더 나올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을 적에 나스닥은 현재 이곳의 위치까지가 마이너스가 됐죠. 6,800포인트까지가 됐습니다. 현재 지난해 2021년 11월경에가 16,000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 8,000포인트가 된다 하락을 한다라면 고점 대비 50%의 나스닥의 지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의 장세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환율의 문제가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 우리 증시 또는 개별 증시도 녹록치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시장을 읽는 마음,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 위주로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앞전의 이 저점을 무너지고 있는 현재 1,500과 10,000포인트가 다음 주에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고객예탁금은 51조 1,910억 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1,267억 원이 좀 늘어났네요.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가요? 16조 4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는 현재 88.45달러 배럴당 이렇게 되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입니다. 그리고 10원이 오른 원달러 환율 1412.4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는 그렇다고 치고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10월 7일자 일제히 하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큰 부분 러시아, 그리고 네덜란드 2.16%까지 하락을 했고요. 독일, 프랑스가 1%대의 조정을 받았고 벨기에 2%대를 받았고요. 오스트리아가 1%대, 터키와 이스라엘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유럽의 시장 전반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향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일 제지는 어제 35만 주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죠. 전일 거래량의 47.98%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종가는 212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전일에는 9만 주대 공매도인데 어저께는 어제 10월 7일자에는 이렇게 5만 3천 주, 잘못됐네요. 국일 제지는 9만 3천 주 10월 6일에 그리고 10월 7일 어제 금요일에는 공매도가 3만 주 정도의 평균가로 2118원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대차 상황을 한번 본다라면 대차가 자꾸자꾸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또다시 대차는 어젯밤에 4만 8천 주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현재 국일 제지의 대차 잔고는 1244만 8천 주에 해당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어디에서 주식 대여를 했냐? 외국인이 19만 8천 주를 대여를 하고 내국인이 10만 주 대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투신과 증권에서 대여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74.9%가 외국인이 22만 5천 주를 차입해 갔고요. 그리고 증권에서 7만 5천 주를 또 차입을 하간 모습입니다. 대차가 늘어나고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시장은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이번 주에 전개가 지난주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던 모습인데 목요일과 금요일 이런 상황 그리고 오늘 새벽녘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IMF 총재의 발언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다음 주에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매수를 저가이지만 추춤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기업 설명회가 상당히 많은 기간 남았죠. 11월 29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먼 길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시금 2,000원 하회에서 충분히 조금 더 담아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이 금요일도 그랬지만 어려운 시장이 다음 주 그리고 10월 달에 준비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신용시장은 가장 7만 6천 주가 줄어들었고요. 또다시 신규로 7만 주, 상환이 4만 8천 주, 그래서 신용융자 국일 제지에 있어서는 208만 3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가총액 현재 2,700억 원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9만 1,596주 어제가 증가한 모습이고요. 현재 3.58% 457만 주 공매도 잔고도 대략 4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3.58 보유량과 공매도 수량이 엇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본다라면 국일 제지는 최근에서 금융투자 위주로 상당히 들어왔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사고팔고를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관들이 금융투자에서 6만 8천 주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6만 8천 주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도 모습을, 공매도 물량이겠죠. 쥐고 있는 물량도 별로 없고, 이러한 부분을 기관 투자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모습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 않죠. 11월 말 정도나 되어야 기업 설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현재 국일 그래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전사 대면적의 그래핀 면저항 부분, 그리고 모노레이어 단층과 그리고 4층 4개 층에 겹친 그러한 부분에 면저항을 올려주셨던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에 의한다면 현재 그래핀 랩에서의 모노레이어 그리고 4레이어의 층의 그런 면저항보다는 절반 정도로 저항이 감소한 2020년도에 2020년도인가요? 예, 8월경에 기사로 떠올리자면 저항을 감소하겠는데 더욱더 데이터를 얻어냈다라고 저항을 감소하는 이런 부분을 또 언론에 접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국일 그래핀에서는 기업 차원으로선 면저항이 얼마다 이렇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래핀 랩에서의 그런 직성장에서의 저항을 생각해 본다라면 훨씬 그보다는 금속 기반의 비전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업체들보다 절반 이하의 면저항의 정량적인 그러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지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그리고 이제 스트레쳐빌리티, 플렉서빌리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품질에다가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2년 반에 발표하는 다음 달 기대감이 크는데,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열려져 있는 모습에 과연 우리 주주분들께서 피투자가 아닌 상황에 잘 견디실지가 조금 걱정스러우나 기술력을 믿고 힘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